경제학 교과서 첫 페이지에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적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돈을 빌리는 대가인 금리도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도 이 순진하고 아름다운 이론을 굳게 믿고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방금 시장이라는 거대한 도살장에서 자신의 자산 절반을 합법적으로 빼앗길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셈이니까요. 지금 2025년 12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경제학의 기본 상식을 철저하게 짓밟는 기괴한 현상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부는 연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위기를 넘기고 있다고 대중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차갑고 잔혹한 진실을 해부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시장의 발작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환매 조건 부채권, 즉 RP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3년 만에 처음으로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동원했습니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직접 윤전기를 돌려 허공에서 현금을 찍어낸 뒤 그 돈으로 국가의 빈문서를 사들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말라붙은 채권 시장에 생명수를 공급하여 불을 끄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을 끄기 위해 쏟아부은 그 거대한 물줄기가 사실은 시뻘건 기름이 되어 시장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 후반에서 안정적으로 맴돌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금은 3% 중반을 뚫고 연중 최고점을 향해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돈을 풀었는데 금리가 폭등하는 이 소름 끼치는 모순을 대중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마트에 가서 배추 한 포기 가격표를 보며 한숨을 쉴 뿐 자신이 평생 모은 노동의 가치가 거대한 시스템의 오작동 속에서 어떻게 분쇄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은행은 금리가 폭등하는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자해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이 썩어가는 경제의 몸통을 열어 원시적인 종양을 찾아내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었던 둔촌주공 사태입니다. 자본주의의 냉혹한 자연법칙에 따르면 사업성이 없고 자금이 고갈된 프로젝트는 그 크기가 얼마든 파산하고 청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나는 것이 시장의 자정작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은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거창한 방패를 앞세워 죽어가는 거대한 시체의 인공호흡기를 꽂고 무제한 수혈을 시작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결정은 시장에 아주 명확하고도 끔찍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방만하게 경영하고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 써도 덩치만 충분히 키워놓으면 국가는 절대 당신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악마적 보증서를 발급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은 통제불능의 도박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을 단 5%만 쥐고 나머지 95%를 남의 돈으로 끌어와 콘크리트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조 원에 달하는 부실 우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과 금융권 수장들은 굳게 닫힌 밀실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결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낡은 전세금을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다. 수십조 원 단위로 물려있는 대형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휴지 조각이 되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파제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부실을 정리하는 대신 빚을 내어 빚을 덮는 폭탄 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찍어낸 막대한 돈은 실물 경제로 흘러가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주거나 혁신적인 기업을 키우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오직 좀비처럼 연명하는 건설사와 탐욕스러운 금융기관들의 구멍난 금고를 메우는 데 전부 빨려 들어갔습니다. 손실은 철저하게 사유화되었고 그 무거운 청구서는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이자 부담이라는 형태로 당신의 밥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똑똑하고 냉혹한 자본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부패한 냄새를 가장 먼저 맡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매입하며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환호하기는커녕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저 나라의 금융 시스템 내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구나.
정부가 억지로 돈을 밀어넣지 않으면 당장 내일 아침에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취약해졌구나. 이 짙은 공포와 불신은 정확하게 가격표에 반영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 요구하는 추가적인 위험수당, 즉 금리의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빚을 내어 산 영끌 아파트의 대출 이자가 무섭게 치솟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살려두지 말았어야 할 거대한 괴물들을 연명시키기 위해 국가가 당신의 신용을 담보로 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혹한 벌금을 대신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력과도 같습니다. 중력이 망가지면 모든 사물이 붕괴하듯 금리가 왜곡되면 경제의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국가가 주도하는 합법적인 부의 이전입니다. 은행 계좌에 얌전히 저축을 해둔 성실한 시민들의 구매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발하여 천문학적인 빚을 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데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조세입니다. 사람들은 뉴스에서 떠드는 위기 극복이라는 단어에 안도하며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시장의 시계열은 잔인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외국인 자본은 이미 엑시트 버튼에 손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빚의 늪에서 한국 경제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행이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넘어 독을 통째로 깨트리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태가 그저 몇몇 탐욕스러운 건설사들의 파산으로 끝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거대한 시체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혈관에 치명적인 폐혈증을 퍼뜨렸습니다.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가운 시선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화려한 연설이나 희망 섞인 언론 기사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피도 눈물도 없는 재무제표의 숫자만 볼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거대한 20조 원짜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지뢰밭을 껴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이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훨씬 더 가혹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라는 환자의 장기가 어떻게 하나둘씩 기능을 멈추고 있는지 5가지의 치명적인 사망 징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방어선의 붕괴를 알리는 10년물 국고채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금리가 4%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다는 것은 내부 시스템의 균열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가장 확실한 사망 선고입니다. 둘째, 자본의 대탈출을 의미하는 원달러 환율의 폭주입니다. 환율이 1,470원을 갈기갈기 찍고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화폐 가치의 하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잔혹한 불신임 투표입니다. 셋째, 국가의 최후 방어선인 외환 보유고가 허망하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피 같은 달러를 허공에 뿌리고 있지만 이는 총알이 떨어진 병사가 맨몸으로 전선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넷째, 모든 재앙의 진원지인 취약 금융기관들의 대출 연체율입니다. 이미 괴사 상태를 의미하는 10% 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을 맴돌고 있습니다. 뇌관은 이미 타들어갔고 이제 폭발의 충격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징후는 바로 외국인 자본의 피도 눈물도 없는 투매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냉혹한 돈인 외국인 자본은 이미 한 달에 수조 원씩 주식과 채권을 던지며 한국 시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명보트를 모두 차지했고 이 가라앉는 배에 남겨진 것은 빚에 허덕이는 평범한 대중들 뿐입니다. 이제 곧 평범한 중산층들은 뼈저린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환상에 빠져 빚을 내어 자산을 사들인 대중들은 자신들이 시장의 마지막 유동성 공급원이자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마불사의 신화 속에서 거대 기업과 은행들은 살아남겠지만 그 청구서는 오롯이 길거리에 앉은 당신의 몫이 됩니다. 이 끔찍한 연쇄 붕괴의 고리를 끊을 유일한 방법은 과거 스웨덴이나 미국이 혹독한 금융위기 속에서 선택했던 것처럼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썩은 살을 무자비하게 도려내는 피비린내 나는 수술뿐입니다. 고통 없이는 생존도 없습니다. 원칙 없는 구제금융과 돈풀기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를 서서히 죽이는 맹독일 뿐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지갑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괴사하는 경제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잔혹한 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자산을 재편해야 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가오는 경제 붕괴의 다음 시그널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장의 광기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다음 희생자는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